을 가진 만명자에다가 입을 붙여놨으니까 입으로 호령하다 그런 뜻이에요. 호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휘권을 가지고 입으로 지휘하다. 양은 떼지어서 무리지어 사서 사는 초식동물이죠. 근데 양떼를 이렇게 이제 돌보는 목자가 있죠. 초동이 있죠. 예? 그것은 양떼를 지휘하는 돌팔매 막대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는 돌팔매가 됐던 막대기가 됐던 지휘를 하게 되면은 누가 목자가 목동이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고 우리로 들어오고 항상 때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 앞에 맨 앞에 따라오는 양의 그 지휘권을 가진 그 양이 있다고 그래요. 양떼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데도 대장 지휘권을 가진 양의 우두머리가 항상 먼저 방향을 잡으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떼지어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살더라. 저 이제 뒤에 이제 양양자에 이제 해당하는 글자들은 다 좋은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르자도 양양자 들어가고 그냥 어? 아름다울 밑자도 양양자 들어가고 뭐 좋은 글자들은 다 양양자 부수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양이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리군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고울군자는 언덕구자가 여기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언덕구자가 돼요. 이건 언덕을 상형한 글자예요. 언덕을 상형. 계단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묘산자를 산 모양 세 개로 이렇게 표현해도 이게 묘산자가 나중에 됐는데 이 묘산자를 구룡을 작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언덕이 되는 것이죠. 이놈을 세로 글자로 바꿔놓은 것이 세 개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세 개에서 하나를 떼낸 것이 바로 이 언덕 붓수 붓자예요, 이게. 그래 놓고 뭐예요? 그대군 고울군자를 해놓고 고울군자가 됐어요. 그 고울이라고 하는 말이 순수한 우리말인데 고울을 한 글자로 줄이면은 골이 되고
그 원음은 훌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미추홀 그러지. 우리 인천 사니까. 이게 고을을 한 글자로 하면 고을이 되는 거고, 골짜기가 되는 거. 그래서 호르 그 이빠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을 발음보다도 연음화 현상으로 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골은 다 이제 우리의 이제 소리값으로 이제 근거하는 그 내용으로 했을 때 지휘권을 가진 추장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을 문자가 오가일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휘자는 오가일통으로 다섯 개가 더 모이면 5, 25 가구가 되죠. 25 가구가 됐을 때에 고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고을에는 지휘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야 돼.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고을을 이루어서 이동하면서 이제 어수려보 시대에는 살았을 것이고, 이제 농경 시대가 되어 가지고는 한 곳에 정착해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근데 한 곳에 정착해서 살 때 왜 그렇게 다섯 가구들이 모여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겠어요? 고을을 이루었다 했을 때 고을을 이루는 이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는 끝없는 인류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정의한 학자들도 있고. 하여튼 뭐 찰스타인의 뭐 진화론 자체가 그런 것이지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끝없는 투쟁이에요. 끝없는 투쟁.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먹고 먹히는 동물적 관점의 그러한 습성들을 인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얼마나 무지몽매한 놈들인지 알도 못해요. 지금 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는 거 보세요. 네? 저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큰데도 트럼프는 저거 덴마크가 그 추운 동토의 땅 그린란드에 거기서 참 우리 땅이라고 하고 제국시대에 그 식민지 거느리고 살던데 먼저 선점을 한 사람들이 덴마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지배권, 영유권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거 먹으려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푸틴하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지금 다 넘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숨어있는 얘기 내가 풀어서 얘기하자면요, 가진 놈들이 99개를 가졌는데 저놈 하나를 가진 것을 내 100개를 채우려고 한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놈의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의 얘기예요. 트럼프가 하는 짓은 세계 최고의 깡패국가,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20% 15% 관세 매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먹고 먹히는 그런 과정에서 일가족이 지금같이 산하 제한을 안 하니까 생기는 대로 낳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부부가 만나서
7남매, 8남매를 막 두고 자식이 불어나는데. 그게 이제 저금난다고 하잖아, 우리말로는. 예? 혼인해가지고 이제 지가 잘 입은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가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잖아요. 자식도. 혼인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캥거루 새끼까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 앉아갖고 지금 나가지도 않고 사는 자식들이 많다고 그러더만.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불운한 이 가가호들이 누구에게 또 빼앗길까 봐서 25가구가 모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휘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전체가 다 복속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장을 잡으면은, 대장을 포로로 잡으면은, 대장을 죽여버리면은 그 나머지 25가구는 다 내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장이 되는 고을의 현감, 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현감, 이 사람들은 24가구가 뺑 둘러서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그 수장이 거처는 지휘권에 그 이제 수장이 사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을의 최소 단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어떤 국가의 그 전 단계인 추방국가, 예? 최초의 그 아주 적은 그런 그 국가적 형태, 오늘날의 국가하고는 뭐 굉장히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수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고을이 이제 지금의 그 어떤 그 상권 분립적 그런 개념은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절대 이제 왕권의 그 어떤 실력만이 지휘권만 이제 흥행하는 그런 사회이기는 하더라도 국가적 형태의 기초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발전해서 황제까지 이르는 과정을 거기다 쭉 써놨죠. 고을촌자, 촌장, 그 다음에 치부담, 추장, 군주, 제왕, 대왕, 천재, 황제, 그 다음에 태왕,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맨 끝자리 황제 다음에 내가 태왕이라고 써놨죠. 요런 것을 이제 잘 눈여겨보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 최초의 황제의 칭호를 얻었던 사람은 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황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황제를 쓰고 그러면 다른 것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황제에 버금가는 최고 지휘권을 가진 자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대륙 사람들하고 틀리게 썼어요. 태왕이라고 썼어요. 태왕. 이런 것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하게 고구려의 역사, 그 찬란한 역사를 자랑할 때 항상 그 거명되어지는 그 훌륭한 임금이 있죠. 태왕이 있죠. 곧 태왕이라고 하죠. 큰 대자 대왕이 아니고 시태자 태왕이라 이 말입니다. 태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황제는 크라운을 머리에다 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시태자 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를 두고 저 서타구니에 1점을 지었고 시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까 남성 그 심벌의 그 이제 상태를 남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시를 잉태하는 정자를 봐서 키우는 자궁이 있잖아요, 아래에.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큰 대자 사람다자 밑에 1점을 찍어 놓은 것은 생명의 정소를 낳는 부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시태자가 된 거예요. 그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랬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런 태자 같은 것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숨구멍이고 얘는 목구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목숨이라고 하는 목숨 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큰 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번째 뜻이고 원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숨구멍 목구멍보다도 큰 것이 없으니까 목숨이다. 목숨 태자라. 여기에서 이 클태자는 목숨, 우리가 얘기할 때 생명이라고 할 때는 날생자, 이게 천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팔합자에다가 도장인자예요. 하늘이 내어진 겉과 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너에게 주어진 도장이 있고 도장이 찍히면은 반대로 찍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 작품들을 이렇게 서예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찍어 놓는 거 보면은 하나는 음각이고 하나는 양각이죠. 음각, 양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글자가 보이게끔 찍어지는 것을 양각이라고 하는 거고 주의를 파낸 것이죠. 하나는 글자가 파여져서 나간 것이죠. 그늘이 된 것이죠. 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음각이고 얘는 양각이고. 근데 하늘이 냈을 때에는 너에게 천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마패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마패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늘이 갖고 있는 거고 너는 그것을 부여받은 인격이다 이 말이죠.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너에게 준 마패를 가지고 너는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목숨. 예? 이게 목과 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명에 이게 들숨과 이게 입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건 들숨 날숨이면 이것은 말하고 먹는 기능이잖아요. 이게 서양 철학적 관점에 놓은 것은 투쟁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싸는 것의 문제이고 먹고 싸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 먹고 싸는 것을 여하히 하기 위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 다툼을 원활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여유있게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 싸움질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황제하고 달리 태왕이라고 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왕의 시라는 얘기죠. 왕의 시. 그냥 이게 최초의 왕의 시가 우리는 황제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썼어요. 근데 고구려 이후에 이제 그 쓰고 있는 그 상태의 국가들이 대륙의 힘에 밀려가지고 쓰지를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해석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인류가 동물하고 나눠지는 분기점에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되고, 생각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로 동물하고 나눠지는 분기점에 등장하는 최고의 원천은 불이라고 했죠.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산불 날리고 나오고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불이죠. 그러는데 그 불을 비가 올 때도 언제나 일으킬 수 있는 획기적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동물하고 분기점이 확 생긴다고 그랬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화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화식을 함으로 인해서 여타의 동물보다도 훨씬 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사유하고 공작하고 하는데 유용하게 모든 섭생을 타 동식물들을 채집을 하거나 수렵을 하거나 간에 막 먹어 제킬 수가 있으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의 씨는 어디가 있어요? 네, 오늘 뭔 일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서 가요. 자연 상태에서 불의 씨를 보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사타구니에 있는 씨도 남자들은 그 씨를 불알이라고 해요. 고안을. 근데 태양이 원래 불알입니다. 예?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금 그 인류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태양을 가장 숭배하는 어떤 그 집단의 민족적 그 어떤 테마가 있다. 그게 하늘을 숭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태양 숭배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태양을 쫓아서 줄곧 이동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한자 문명의 맨 끝자리에 가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면 타당한 것이고, 거기서 옛날에 이제 기후가 아주 춥고 그랬을 때 베링해 그 캄차차 반도를 건너서 북아메리카, 거기에서 더 끝간데없는 태양이 뜨는 땅 끝터리까지 가가지고 남미의 그 수많은 그 마야 잉카 그 수많은 그 몽골리안들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태양 숭배의 그 의미가 너무나 많은 말에 이것은 시택자는 여기에다가 태왕이라고도 하지만 여기다가 변장자를 이렇게 쓰면은 뭐가 돼요? 태양이 되잖아요. 양의 희다는 뜻이 태양이. 이게 SUN, 선이라고 하는 말에는 뜻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선을 태양으로 바꿨을 때는 양, 기호로, 부호로 얘기하자면 플러스적 요인, 시, 불의 시, 불의 시.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지금 현재 문명이 과학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인공태양을 만드는 데는 잠깐만이죠. 아직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구가 작은 불의 씨를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답니다. 이 과학자들의 이 얘기를 나는 보면은 그 얘기의 핵심이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형편을 보면은 우리가 AI 뭐 챗GPT 뭐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고 그러죠. 예? 그것은 하나의 방법에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는 에너지원에서 하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챗GPT의 인공지능이 해결을 못 해줘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꺼지지 않는 태양을 가장 손쉽게 만들어 놓은 날, 완성시키는 날, 그 날이 바로 이제 지구문명의 정점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인공지능의
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기술들도 우리 민족에 내가 가끔가다 나는 내 그런 자긍심이 나는 있는 것 같아요. 사고하는 그 근저에 나는 우리는 대항족의 후손이다 했을 때, 아니 이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저 프랑스에 가면은 뭐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예? 핵융합 발전의 그 어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을 다 제공을 하고 있더만. 저 대전의 카이스트에도 가면은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 가장 그 핵융합을 가능케 하는 뭐 카스타라고 하더만. 아니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 얘네들이 과학적으로 우수한 그 민족들이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은 핵심 기술들을 다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나라 기술이더라. 우리나라 기술 아니면은 택도 없대야. 우리나라가 돈 다 내고 있고 핵심 기술도 다 갖고 있고 그렇더라고. 얼마 전에 기록을 뺏겼다고 내가 만나본 그 동생은, 어떤 사람이 그 카스타에 이제 근무하는 동생이 하나 있네. 개우 어떻게 술자리가 되어가지고 차담을 하다가 보니까 인공 태양을 만나가지고 15초, 30초, 1분 20초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 기록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더만요. 근데 원통하다. 우리가 더 기술은 좋은데 중국 놈들이 뺏어갔대. 며칠 전에 뺏어갔다고 그러더라고. 나 만난 지 며칠 안 됐어요. 나도. 아니 일본 놈들이 아니라 중국 놈들이 5분에 가까운 시간을 인공태양을 핵융합을 시킬 수 있는 그 핵융합 융합로를 만들었다, 가동을 했대요. 우리나라 기록을 넘어선 거지. 엉뚱한 얘기로 갑사. 나는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근데 결국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무한정 한정인 자원이 지구에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핵융합의 발전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면은 지금 현생 인류들은 현생 인류들이 어떤 종자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공생을 할 것인지 나는 참으 궁금해요. 이 생명체가 꼭 살아서 세포로 이루어져 갖고 움직이는 것만 생명체가 아닌 시대가 오기도 하거니와, 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로봇이 생명체의 충분한 그런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뿐더러, 바이오 생명을 만드는 유전학 이런 것까지도 발전을 했을 때에는 이제는 자식 새끼들이고 인간이고, 저거 송도에 있는 바이오 공장에서 인간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생산해 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를 내가 진부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것으로 보여져요. 한 30년 채 안 된 세월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결국은 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될 것이다. 회원선생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그렇게 구현되어졌다면 다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 차원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고
사람도 무한정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다툼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쪽으로? 아니 올시다예요. 근데 나의 희망은. 나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샤카모니는 위대한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샤카모니로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샤카모니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됐죠? 예? 이 끊임없는 이 투쟁, 99개를 갖고 있는 놈이 꼭 하나를 죽이고 그놈을 내 것으로 넣어야 하는 이유. 샤카모니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팔고라고 하는 발기인데 8가지의 고해다. 나는 샤카모니를 그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방법은 사랑뿐이 없다고 외친 크리스트. 두 사람이 그래서 인류에게는 성인이다. 나는 성인은 두 분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 그걸 발견한, 그 원인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것의 해결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사실은 다 있었어요. 한자 문명이. 내가 종에기온 그것을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말입니다. 벌써 한 5, 6년 전쯤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 진화론 이것이 할 때 2009년인가 2007년인가. 그렇게 물질적 풍요고 에너지고 뭐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므로 인해서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천당을 땅에다가 구현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이 그렇게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종말은 올 것이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고